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을 하기 전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자고 여자친구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알았다고 간단히 답장을 보내고 퇴근하기 위해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인해 마음이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몇 달 전 승진자 명단에 제가 없는 걸 확인한 여자친구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변해 있었거든요. 여자친구와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인들이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우리도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혼할 나이가 됨에 따라 둘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초조해하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은 여자친구가 제게 재촉하듯 물었어요. 민준 씨, 이번에는 진짜 승진할 수 있는 거지? 민준 씨가 승진을 해야 우리 부모님께 소개를 할 거 아니야. 민준 씨 직급이 낮아서 부모님이 좀 탐탁지 않아 하신단 말이야. 나도 승진하고 싶지.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게 민준 씨도 회사 내에서 정치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래봐. 그냥 멍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밀리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가 대기업도 아니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승진이라도 빨리 해야 우리 부모님께 소개를 할 거 아니야. 그니까 다른 남직원들처럼 윗사람들이랑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아부도 좀 하고 그러란 말이야. 작년에 승진한 기철과장은 일도 잘 못하는데 주구장창 아부하더니만 딱 승진하는 것 봐. 이 회사라는 곳이 일만 잘한다고 해서 승진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난 그런 게 영 적성에 안 맞더라고. 기철과장처럼은 도저히 못하겠어. 승진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기철과장이 어느 정도로 아부를 했는지 혹시 모르고 하는 소리야? 윗사람들이랑 일주일에 5일 내내 새벽까지 술 마시고 주말에는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다 했다고 하잖아. 하인도 아니고 아무리 승진이 하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문득 기철 과장의 모습이 떠올라서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철 과장이 승진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보는 기철 과장의 모습은 항상 술에 취한 듯 눈이 반쯤 풀린 상태로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잔뜩 인상을 쓴 채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는데요. 여친이 제게 쏘아붙이듯 말을 했어요. 민준 씨, 혹시 회사에서 자기 별명이 뭔 줄 알아? 나도 모르는데 별명이 있었나 보네. 샌님이야, 샌님. 그냥 세워라 내워라. 남자가 야망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산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쑥은대는 줄 알기나 해. 사실 내가 마음이 약하니까 지금껏 민준 씨 옆에 있어준 거지. 다른 여자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을걸? 우리 집에서도 이번에 민준 씨 승진 떨어지면 헤어지라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그날따라 여친이 어찌나 몰아붙이던지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또다시 승진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뒤 눈에 띌 정도로 여친이 변해갔어요. 이리저리 피하면서 만나기를 꺼려했거든요. 그랬기에 퇴근 후 만나자는 문자를 받았을 때 여친이 이별을 통보할 것이라는 직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여친을 만나러 카페로 들어갔어요. 여친의 눈빛은 차갑다 못해 경멸스러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런가? 민준 씨 승진 떨어진 뒤로 우리 부모님이 하도 달달 볶아서 내가 좀 바빴거든. 진이야, 나도 승진하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했어.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좀 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소처럼 그냥 일만 열심히 한다고 승진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말인데 사실 나 오래전부터 이직하려고 준비 중이야. 뭐? 이직? 민준 씨 진짜 대단하다. 승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직을 하겠다고? 나 같았음 이직 준비할 시간에
윗사람들이랑 술이라도 한 잔 더 해서 승진할 생각하겠다. 이직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여친의 목소리가 격앙되기 시작했어요. 준이야, 난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일을 아무리 못해도 윗사람들한테 아부만 하면 승진시켜주고 일은 잘하는데 아부도 못하고 술상무도 못한다고 승진에 떨어진다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 난 정상적인 회사로 갈 생각이야. 그럼 난 닭 쫓던 개가 된 거네? 준이야,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솔직히 둘이 같은 회사에 있는 것도 불편했잖아. 오히려 내가 이직하는 게 서로한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니까 너무 가시돋친 말 하지 마. 뭐? 가시돋친 말? 그동안 민준 씨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다니. 난 그냥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잖아. 아니겠지. 그동안 민준 씨는 내가 그런 말들해서 민준 씨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 말이 틀려? 진이야, 계속 이렇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 네가 화가 난 건 알겠는데 좀 차분하게 대화하자. 제가 여친을 설득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이성을 잃은 여친은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여친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 소리가 나도록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제게 통보하듯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 헤어지자고? 그래.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민준 씨랑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긴 했어. 성격도 그렇고 좋아하는 음식도 그렇고 취향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잖아.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민준 씨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동안 나를 좋아하긴 했던 거야? 그런 말이 어딨어. 널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2년 동안이나 널 만났겠어? 아니, 그렇더라고. 사실 처음 사귈 때도 내가 민준 씨를 엄청 쫓아다녀서 사귀었던 거잖아? 민준 씨는 마음에도 없는데 내가 계속 좋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회사 사람들도 사귀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랑 사귄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아마도 예전 일을 마음에 담아뒀던 모양으로 여친이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입사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누굴 사귈 마음이 없어서 밀어냈지만 널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 안 그럼 한동안 비참했을 텐데 민준 씨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건 진심이라고 믿어줄게. 그럼 내가 미안하게 된 건가?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난데 헤어질 때도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꼴이 된 거잖아? 여친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친에게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진짜로 헤어지잔 말인 거야?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난 민준 씨처럼 이상주의자 같은 남자를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해. 사실 얼마 전 회식 때 기철과장이 나한테 대시를 했었거든? 민준 씨도 알다시피 예전부터 기철과장이 나한테 마음이 있었잖아? 거기다 우리 부모님이랑도 상의해봤는데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 기철과장 만나라고 하더라고.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하다는 말 말이야. 뭐? 기철이? 니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기철이는 내 동기잖아. 그게 뭔 상관이야? 기철과장이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더라고. 민준 씨랑 잘 해결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말이야. 이쯤 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지. 요 며칠 동안 기철과장이랑 데이트도 몇 번 해봤는데 의외로 잘 맞는 구석이 많더라고. 그니까 민준 씨만 맘 정리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평소에도 여친은 말을 거침없이 하곤 했었는데요.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여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내 말 이해한 걸로 알고 난 이만 가볼게. 사실 우리 기철과장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하거든. 그럼 우린 이대로 끝난 거네? 맞아. 민준 씨는 이상주의적 여자 만나서 잘 살아. 회사에서는 그냥 동료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살갑게 대하진 말고. 안 그럼 기철과장이 마음 불편할 테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여친의 마음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철과장에게 있는 듯 급히 가방을 챙겨서 자리를 떠났어요.
대화를 하는 내내 여친은 과장이란 단어에 힘을 주어 강조를 한 채 유난히도 가벼워 보이는 발걸음으로 떠나갔습니다. 동기였던 기철 과장이 여친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 아닌 복수를 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기철 과장은 호시탐탐 우리가 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동안 회사에서도 저를 못마땅해 한 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여친에게 차인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승진도 떨어지고 여친에게도 차이고 제게는 더없이 힘겨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뒤 전 여친과 기철 과장은 보란듯이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이직 준비를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잡념을 잠재우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시간씩 조깅을 했어요. 처음에는 피곤하긴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도 좋아졌고 바쁜 일상 속에 복잡하기만 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깅으로 인해 제 인생이 역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사는 도시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날도 역시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고 있었는데요. 그 새벽 허름한 옷차림을 한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면서 폐지를 줍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할머니를 본 첫날은 아직도 폐지 줍는 할머니가 계시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쳐 왔는데요. 그 뒤부터는 매일 새벽 그 할머니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유난히도 날씨가 추웠는데 낡을 대로 낡은 옷을 껴입은 할머니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열심히 폐지를 긁어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때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간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서는 묵묵히 폐지 모으는 것을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어지럽히지 않고 다 치우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 보였어요. 할머니가 잔뜩 겁에 질려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에 제가 달래듯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이거 담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추운데 장갑이라도 끼고 하세요. 그러다 큰일 나시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나도 안 추워. 그제서야 안심이 됐던 모양으로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총각, 저리 가. 이 박스 더럽고 그래서 금방 지저분해져. 괜찮아요. 어차피 가서 씻어야 하는걸요. 라며 제가 폐지를 리어커에 담아드리고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총각, 고마워서 어째? 오늘은 총각 덕분에 일찍 끝났네. 아니에요.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그래, 정말 고마워. 주름 가득한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치 뭐에 홀린 것 마냥 아침마다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집에 있던 장갑과 엄마가 안 입는다고 장롱에 넣어뒀던 점퍼를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기도 했어요. 장갑과 옷을 받아들던 할머니가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나 뭐 한다고 이렇게 좋은 걸 갖다 줘. 새 것도 아닌걸요. 집에 있는 건데 나름 따뜻할 거예요. 그렇게 춥게 입고 다니다가 진짜 큰일 나세요. 어쩜 젊은 사람이 이렇게나 착할까나. 고마워. 근데 난 총각한테 뭐 줄 게 없네. 그치만 내가 절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괜찮다니까요. 추우니까 이거 얼른 담아요. 할머니와 제가 리어커에 폐지를 담고 있었는데요. 순간 누군가 우리 앞에 멈춰서더니
우리 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할머니가 깜짝 놀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요. 저기 금방 갈 겁니다. 지저분하게 안 할게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마냥 할머니가 또다시 그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워낙 겁에 질려 있었기에 제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던 찰나에 남자가 허리를 숙이며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같이 하시죠. 나도 종일 시간이 많아서요. 아, 감사합니다. 남자 행동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급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네요. 아, 저도 시간이 좀 많아서요. 제가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나도 시간이 좀 많아서요. 난 김씨요. 그냥 김씨 아저씨라고 불러요. 라며 김씨 아저씨가 빠른 손놀림으로 폐지를 리어코에 담고 있었습니다. 폐지 모임 멤버가 한 명 더 탄생하는 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제가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 또는 떡 등을 가지고 가서 셋이 같이 나눠 먹기도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김씨 아저씨도 간식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아침부터 회식이라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갔어요. 각박한 삶 속에서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서로 친해지게 되면서 김씨 아저씨의 사연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저씨는 대기업을 퇴직하고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회사를 다닐 때는 하루하루 바쁘게 쫓기면서 살다 보니 잘 몰랐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지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 그날은 어르신이랑 자네가 유난히도 내 눈에 들어왔어. 왠지 나도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해야 할까? 김씨 아저씨가 알 수 없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치 뭐에 홀린 것 마냥 도와드려야 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운명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 뒤에도 우리는 나이를 초월한 채 친구 마냥 참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봄이 찾아오던 어느 날 할머니가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딱 보니까 이제는 봄이 오려나 보네. 따뜻한 봄날에 조용히 떠나고 싶은 것밖에 아무 소원도 없어. 우리 영감도 따뜻한 봄날 조용히 눈을 감았거든. 이번 봄에는 꼭 우리 영감이 마중을 나왔으면 좋겠구만. 할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니야. 이 나이에 뭘 더 바랄 게 있다고 오래 살아. 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영감한테 가고 싶은 생각뿐이야. 요즘 꿈에 우리 영감이 자주 찾아오는 거 보니 곧 나를 데리러 올 모양이야. 그동안 참 고마웠어. 내가 저 세상 가서도 두 사람한테 꼭 은혜 갚을게.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두 사람한테 고기랑 뜨신 밥 한 그릇은 꼭 대접하고 싶구만. 나중에 와서 꼭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 그 어느 때보다 할머니 얼굴이 편안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아마도 할머니는 당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언젠가 김씨 아저씨가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라며 할머니께 전화번호를 적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봄이 찾아오는 소리가 들릴 무렵 할머니의 부고 소식도 같이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 수첩에 적혀있던 연락처를 보고 사회복지사분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음을 김씨 아저씨에게 알려왔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킨 채
김씨 아저씨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는데요. 할머니의 장례식장은 찾기도 힘든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장례식장 입구에 근조 화환이 하나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근조 화환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문구와 함께 친구 일동이라는 단어가 작성되어 있었어요. 근조 화환을 보다가 제가 김씨 아저씨를 바라봤는데요. 너무 썰렁할 것 같아서 내가 급히 하나 주문했어. 친구가 가는 길에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김씨 아저씨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을 마주한 채 향을 피우고 절을 한 다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온기조차도 없는 차디찬 바닥으로 인해 그나마도 썰렁한 장례식장이 더욱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마치 우리와의 약속을 꼭 지키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우리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고기가 놓여졌는데요. 그 순간 밥 한 끼 하고 가라던 할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다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자 김씨 아저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전생에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구만. 그렇잖아. 이런 인연이 또 어디 있겠어. 얼른 먹자고. 어르신이 고기 한번 꼭 사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만 결국 우리한테 고기를 먹여주시는구만. 그렇게 김씨 아저씨와 제가 조용히 수저를 들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모녀로 보이는 누군가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둘을 보며 김씨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했고요. 오, 왔어. 김씨 아저씨의 말에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요. 우리 아내랑 딸이야. 어르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외롭지 말라고 내가 불렀어. 아, 네.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뒤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식사를 하고 있을 무렵 또다시 누군가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이랑 동생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장례식장이 너무 조용하면 좀 그렇다고 해서요. 그래? 아주 잘했구만. 이번에는 김씨 아저씨와 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두 가족이 마주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잠시나마 할머니를 추억했는데요. 김씨 아저씨 아내분이 제게 반갑게 말을 걸었어요. 그동안 우리 남편이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보게 돼서 반가워요. 우리 남편이 말한 것처럼 아주 선하게 생겼네. 사실 우리 남편이 퇴직을 하고 좀 힘들어 했었는데 어르신이랑 민준 씨 덕분에 다시 생기를 찾았답니다. 어찌나 민준 씨 얘기를 하던지 이제는 민준 씨가 마치 가족 같다니까요. 김씨 아저씨 아내분 말에 쑥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고개를 숙였는데요. 김씨 아저씨만큼이나 가족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머니를 잘 보내드렸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 뒤 가족들이 다 같이 만나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아무래도 두 가족의 가치관이 많이 닮아 있다 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잘 통했거든요. 그런데 자주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몇 달 뒤 김씨 아저씨 딸과 제가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인연은 인연이었던 모양으로 모든 것이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그 뒤 한 1년가량을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족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특히나 김씨 아저씨, 아니죠. 장인어르신이 특히나 좋아하셨는데요. 어느 날은 기쁨 가득한 표정으로 제게 말하기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때 그 어르신이 우리를 연결해 준 게 아닌가 싶어. 생각해봐. 그때 그 어르신이 무슨 일 있어도 우리한테 은혜를 갚는다고 했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확실한 것 같아. 사실 내가 우리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 그 사업인가 뭔가 한다고 허구한 날 일에 빠져서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자네를 만나자마자 다른 사람처럼 변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 이게 인연이 아니고 뭐겠어. 난 우리 딸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혼자 살 줄 알았거든. 장인어르신이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셨어요. 사실 아내가 저보다 2살 많은 연상이었기에 그동안 장인 장모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했으니까요. 아내는 마음이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우리 가족들에게도 참 잘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 동생도 우리 아내의 팬이라고 할 정도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결혼을 하고 난 뒤 모든 일이 술술 풀렸는데요. 아내와 상의 끝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몸조리를 하는 동안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안팎으로 서로 도우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인데 전 직장에서 수입 물품 관련 업무를 해봤었기에 아내도 제 일처리 능력에 많이 놀라는 눈치였어요. 둘이 힘을 합해 열심히 했던 덕분인지 아내 혼자 운영할 때는 직원이 5명이던 회사가 현재는 직원이 3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둘째를 임신 중인데요. 아무래도 외동딸로 자라다 보니 외로웠다며 더 낳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하루하루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전 회사 직원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 직원이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줬어요. 민준 씨 결혼 잘했다고 듣긴 들었는데 얼굴이 아주 훤해졌네. 이래서 여자든 남자든 결혼을 잘해야 한다니까. 결혼할 때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우리 회사 직원들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다며? 그냥 좀 그렇더라고. 하긴 그때 진희 씨랑 기철 씨가 좀 심하긴 했지.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다들 그 2사람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주책이네. 민준 씨한테 이런 얘기나 하고.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인데 뭐. 그때 생각이 나서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직원이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하더니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줬어요. 민준 씨, 그 둘 소식은 전혀 모르는 거지. 어? 들을 이유가 없잖아. 전 회사 직원들 누구하고도 연락 안 하고 있는걸? 그럴 줄 알았어. 말도 마. 그 둘이 결혼을 하긴 했는데 지금 난리도 아니야. 왜 전에도 박기철 과장이 술을 그렇게나 먹고 다녔었잖아? 오죽했으면 술상무 박과장이라고 그랬겠어. 그것 때문에 진 씨랑 허구한 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러다 얼마 전 이혼했어. 뭐? 이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해? 그게 그 박과장이 말이야. 집버릇 걔 못 준다고 전에도 이 사람들한테 엄청 아부하고 그랬었잖아? 라며 직원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자세히도 말해줬는데요. 둘이 결혼하고 얼마 뒤 회사의 사장 여조카가 경력직으로 들어왔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경력직 직원이 사장 조카라는 말을 듣던 기철 과장의 눈이 돌아갔다는데요. 평소 승진에 욕심이 많던 기철 과장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나 다름이 없었을 테니까요. 기철 과장은 사장 조카에게 거진 올인하다시피 하면서 허구한 날 어울려 다녔다고 하네요. 그러다 어느 순간 둘이 눈이 맞았다는데요. 문제는 둘이 눈이 맞았다는 사실을 사장 조카 남편까지 알게 되었고 회사까지 쫓아와서 회사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큰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카란 사람 남편이 기철 과장의 깃방망이를 올려붙인 건 말할 것도 없었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사무실을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네요. 결국 기철 과장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거기다 사장 조카 남편이 위자료까지 청구하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네요. 한동안 신나서 말을 하던 직원이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 뒤 기철과장은 회사에서 잘렸고 진희 씨랑은 이혼했어. 그러다 얼마 뒤 진희 씨도 회사를 그만뒀고 말이야. 둘 다 창피해서 회사 다닐 수가 있겠어. 회사를 그만두기 전 진희 씨가 말하기를 민준 씨랑 헤어진 거 엄청 후회한다고 하면서 울며 불며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회사 사람들 전부 잘 됐다는 분위기야. 한마디로 천벌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 와중에 민준 씨는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다. 라며 직원이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전 여친과 헤어진 게 천운이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만약 그렇게 전 여친과 헤어지지 않고 결혼이라도 했더라면 돌아가신 할머니도 못 만났을 테고 그랬다면 지금의 아내도 못 만났을 테니까요. 그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가신 그 할머니께서 꼭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만 든답니다. 앞으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